자, 이제 오늘 문제 풀어야 되는 자 157번 문제. fx가 있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저렇게 있는데, 일단은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fx에서 뭔 짓을 했길래 마이너스 f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일단은 형태를 먼저 생각해보죠. 형태부터 생각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결국에 x축 y축 대칭 이동한 거였으니 뭐만 보면 돼, 이것만 보면 되니까. 뭐 했다,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x축 대칭을 했구나, x축 대칭. 그래서 마이너스 fx가 됐고,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형태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또 fx 그릴 수 있어. fx가 어떻게 생겼대, fx가 0과 2를 지나면서 이렇게 fx가 생겼고, 또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y값 어떻게, 이때 여기는 우리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여기가 0 이렇게 돼 있고 y는 x제곱 이런 느낌일 때, 그러면 얘가 한 칸 이동하면 똑같이 한 칸 이동했었고, 두 칸 이동하면 네 칸 이동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 거야, 위치만 달라진 거야. 지금 모양은 y는 x제곱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한 칸 이동했는데 몇 칸 올라가겠어? 지금 x축으로 한 칸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한 칸 이동했으니 한 칸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바로 탁 알 수 있고, 또 얘는 어떻게 돼? 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이거를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 뭐 요렇게 생길 거고,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꼭지점이 얘는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1, 마이너스 1이었는데 요로 오면서 x축을 대칭을 하면서 1, 1이 되고,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대칭 이동시킨 것이니, 최종적으로 얘의 꼭지점은 어디란 얘기야? 2, 0이란 얘기고, 2, 0을 지나면서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참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으면 꼭지점 여기 0이면 한 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1 내려가고, 두 칸 이동하면 마이너스 4 내려가잖아. 얘도 똑같다고.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x제곱 뭐 블라블라 이런 느낌일 건데, 얘가 한 칸 이동했어. 그러면 한 칸 내려가야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그때 이 넓이 구하래요. 그럼 이건 쉽지. 뭐야? 63. 63 공식 쓰면 원래는 안 되지.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선분을 딱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 두 개로 쪼개서 해도 되고, 어차피 그 두 개에서 쪼개서 결국에 더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최고차항 계수 더한다, 이런 느낌. 얘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고 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이었으니 더하면 6분의, 일단은 차이 얼마야? 1에서 2 됐으니 1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1이고 여기다 플러스, 그냥 이렇게 합시다. 6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2 이렇게 될 것이니 답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158번 문제인데 일단 fx가 나와 있고 gx를 그려야 되는데 gx가 지금 절대값 x-1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랑 비슷한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게 비슷하잖아. 결국에 이것도 뭐야? 이것도 양수든 음수든 전부 다 제곱을 해버리면 양수가 돼버리는 거고, 얘도 절대값이면 전부 다 양수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얘 꼭지점이 어때요?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도 그럼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 이렇게. 아, 얘랑 비슷한데 단 뭐만 달라. 얘는 부드럽게 연결되고 얘는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직선으로 꺾여 있는 그런 형태구나. 그래서 얘 꼭지점이 어디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딱 꺾기, 이런 느낌. 그리고 fx 그려주면 fx 어떻게 생겼어? x 0, 0, 2, 4를 지나는 여기서 이렇게 fx가 될 것이고, 그때 뭐 구하래요? 여기 구해주면 되는데 일단 최대한 적분을 피하고 한번 해봅시다. 적분을 하지 말아보자고. 그러면 결국에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얘는 얼마인데? 그냥 삼각형 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해주면 그냥 1, 여기가 이 길이가 1인 거야. 그리고 이 길이 구해야 되잖아요. 이 길이. 근데 이거 안 구해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이 길이 구해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어딘지 알아야지. 오케이? 여기가 어딘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이게 그러면 y는 x-2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랑 이렇게 생긴 함수가 아니구나. 맞네. 이렇게 얘는 저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플러스 3분의 4x 이렇게 될 것이니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이걸 만족하는 x값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 날려주면 여기 3되고 6되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것이니 x는 3 아닌 마이너스인데 x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x가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a가 3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3일 때 y값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했어. 얼마라고? 2분의 1 곱하기 하여튼 이 삼각형이 1이야. 그리고 이제 뭐 구해야 돼요? 얘 구해야 되잖아. 이만큼 넓이 구해야 되는 거야. 이만큼 넓이를 구하는데 최대한 적분을 한 피해보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잘라요. 얘는 이차함수거든.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2란 얘기야. 지금 좀 잘못 그렇긴 한데 2에서 얘랑 넓이가 같아요. 대칭이니까. 2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를 뭘 쓸 수 있냐면 원래는 630 공식 못 써. 왜? 여기랑 여기가 아니라 어디야? 중간에 잘렸잖아. 그런데 이 전체에서 절반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6분의 7 4의 세제곱 그리고 최고차계수 여기에다가 절반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 길이 이 넓이도 나올 것이고 얘는 9분의 16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가 9분의 16 그럼 여기만 구하면 돼 이제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결국에 적분해야겠네요 이거랑 이거 사이 그 거리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얘가 아래 있고 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거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dx 이렇게 해주면 아 이렇게 딱 구했고 이제 세 가지 1 더하기 9분의 16 더하기 18분의 13 해주면 9 더하기 32 더하기 13은 18분의 54 이렇게 될 것이고 약분되니 다시 여기가 9가 아니라 18이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8분의
63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는 9, 2, 18, 9, 7에 63 이렇게. 그래서 답은 7분의 2분의 7이 S고, 거기에다 곱하기 4 하라 했으니 답은 14 이렇게. 다음 159번 하기 전에 결국 이게 역함수 문제잖아요. 이렇게 역함수가 있어. 이렇게 역함수가 있어요. 그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응? y는 x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었단 말이야. 역함수와 원함수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감수함수의 경우에는 y는 x와 만나는 점이 아니더라도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원함수가 역함수든 원함수 둘 다 a, b, b, a를 모두 지나는 경우. 그럴 때는 역함수랑 원함수랑 만나는 점이 y는 x 위에 안 생겨도 됐었다. 또 다른 점에서도 생겼었다. 이렇게 했었고, 그거 말고 이런 경우에는 아니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직접 찾을 수도 있지. 역함수 이렇게 y는 x에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결국에 역함수라는 것은 x랑 y랑 위치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x랑 y랑 위치를 바꾸는데 발상이잖아. 똑같은. 근데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순식간에 가거든. 인버스 x 이렇게 딱 바뀐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탁 돌려서 보면 되는 거야. 응? 고개를 좀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물론 x축이 왼쪽으로 간 거고 y축은 그대로지. x축이 왼쪽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탁 돌렸을 때, 응? 오른쪽으로 고개를 탁 돌리면,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게 확실한 완벽한 f 인버스 x 역함수가 될 것이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지. y는 x가 있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fx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걸 gx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그때 a에서 b 빼라 했는데, 보면 결국에 fx가 주어져 있고 여기가 얼마요? 1이고 3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이 함수를 구하기보다는 얘랑 얘와의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y는 x와의 이 사이 이 간격, 이 넓이를 구한다면 결국에 얘랑 얘는 y는 x에서 대칭이니까 이 넓이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대칭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결국에 이 A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B도 마찬가지. 여기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B의 길이란다. 넓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일단 A랑 B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1,3이 됐거든. 근데 그게 뭐도 지나? 얘도 지나는데 yx도 지나. 그러니까 얘가 뭘 지난다? 1,1과 3,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a 플러스 b는 1, 9a 플러스 b는 3 이렇게 8a는 2, a는 4분의 1, b는 4분의 3 이렇게. 함수의 fx가 어떻게 생겼다?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생겼고, 이제 뭐가 하면 돼? 여기랑 여기 구하면 돼. 그럼 여기 먼저 구해보자고. 여기. 그러면 결국에 이 길이의 적분, 길이를 적분한다. 그럼 길이는 어떻게 해? 뺀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3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이거 해주면 돼요. 와, 이거 2배. 와우. 4분의 1을 빼낼까? 2분의 1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구할 수 있지. 여기 구하기 쉽잖아. 어떻게? 2차 함수와 직선. 그러면 630시 차이가 2, 그리고 최고점 계수 얼마? 4분의 1 여기가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라 했으니 답은 3분의 1 맞나? 아니네. 어디 잘못됐지? 잠깐만. 이게 2구나. 1,1과 2,1을 지나네요. 그러면은 정말 4a 플러스 b는 2다 해가지고 3a가 1이다. b는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써주면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그때 다시 구해야 되네. 아이고. A 먼저 구해주면
빼줘야지. 아, 3분의 1 빼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1까지. 어차피 0 나오면 0 나오니까 0 많이 줘도. 이렇게 A가 9분의 5다. B는 다시 구해주면 육상공식. 육상공식 해주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야? 18분의 1이니 이 전체 길이는 9분의 1이구나. 아, 자꾸 길이래. 넓이는. B는 9분의 1. 둘이 빼주면 9분의 4 이렇게 나와. 9분의 4. (160번) 문제인데 아까 했던 거 딱 역함수 3차함수인데 역함수가 있대요. 그렇단 말은 이렇게 생길 수는 없고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 둘 중에 한 개인 거지. 그런데 그게 1에서 2까지 적분 그리고 역함수를 0에서 9까지 적분인데 x에다 1을 한번 넣었을 때 f의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거 얼마야? 1이 나오잖아요. y는 1이 나오고 x가 2일 때는 8에다 9 나오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함수 fx 그려보면 함수 fx가 1,1을 지나고 2,9를 지나요. 그런데 뭐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냥 꾸준히 쭉 올라가네.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fx가 생길 것이고 그걸 역함수잖아요. 역함수 여기 x축 y축이었는데 역함수를 우리가 y는 x 대칭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바꾸면 된다? 그냥 축 위치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이렇게 바꾸면 얘가 인버스 x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게 1에서 9까지 1에서 9까지 x가 2에서 9까지 그때 넓이 이만큼.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면 결국에 fx를 1에서 2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 이 넓이 두 개를 더하래요. 더하란 말은 이만큼의 넓이 이 전체 사각형에서 이 전체 사각형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18에서 1 빼면 17 이렇게.
굳이 역함수가 있을 때 그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는 것보다 그냥 y는 x 위치가 바뀐 거니까 그냥 축 위치를 바꿔버린다. 161번. 다음 함수 fx와 역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모든 실수 x에서 이런 일단 증가한다. fx는 증가하는 함수구나. 그리고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0, 1, 3.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딱 어디서만 생겨? y는 x 위에서만 생겨. 뭐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y는 x 위가 아닌 곳에서도 역함수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무조건 지금 다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 함수 fx랑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1에서 0에서 3에서 이렇게. 그럼 다음 함수가 1에서 0에서 1까지 여기를 잘 보면 여기 있잖아요. 0에서 1까지 넓이가 얼마란 얘기야? 적분에서 6분의 1이 나왔다는 것. 넓이가 6분의 1이.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인데 그거보다 작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6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역함수가 1에서 3까지 역함수잖아. 어떻게? x의 위치 바꾸고 여기를 y로 생각하고 여기를 x로 생각하면 1에서 3까지 넓이가 3분의 8이다. 그러면은 fx가 요렇게 생긴 fx도 있고 요렇게 생긴 fx도 있고 요렇게 생긴 fx도 있을 것인데 뭐 요거는 가능성이 없겠네요. 거의 이렇게 생겼겠느냐 이렇게 생겼겠느냐라고 묻는데 역함수가 역함수야. 지금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니까 이 삼각형의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1에서 3 하면 4 그러면 2에다 여기가 4거든. 이 사각형의 넓이가 4인데 그 4보다 4, 3, 10이니까 작잖아. 작다는 말은 여기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역함수도 이렇게 생겼고 원함수도 얘 원상복귀 해주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넓이가 3분의 8 이렇게 돼. 이제 0에서 3까지 fx-gx 그러면 fx-gx인데 여기서 얘는 뭐였어요? 얘는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절대값이 붙었어. 그러면 딱 뭐가 돼? 길이를 적분했다. 길이를 적분했다는 건 뭐다? 넓이 감싸 있는 그 사이 그 안에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오. 역함수가. 그러면 즉 뭐 구하라는 거야? 요거는 원함수와 역함수 그 길이를 적분할 거니까 그 사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 사이 넓이는 여기는 일단은 여기 전체 이 사각형이 1이니 거기서 마이너스 여기가 6분의 1 그럼 여기도 6분의 1이니 3분의 1 해주면 3분의 2 여기가
3분의 2 더하기 요 위에도 해주면 요 위에 여기 전체가 4였고 여기가 3분의 8이 전체가 4였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3분의 8이니 이만큼은 3분의 12에서 8 빼면 3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에 2배를 하면 3분의 8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0 이렇게 구해줍니다. 다음은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 우리 함수의 fx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0, 3 이렇게 있어요. 그때 이 넓이를 구하시오 하면 길이 그리고 그거를 적분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5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fx 여기면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fx가 아니지 이제 fx-5지. 얘도 똑같이 길이 곱하기 밑변 딱 해주고 거기에다 인테그랄 5에서 8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나 모양은 똑같아. 그리고 여기나 길이도 똑같고 그래서 이 넓이나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닿고만큼 이동한 느낌이니까 결국에 이거랑 위치만 다를 뿐 모양은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적분하면서만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뭐라 할까? 162번으로 그냥 보면 정적분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dx 결국에 얘 구하려면 우리 아는 적분 방법 한 개밖에 없어. 전부 다 이게 쫙 늘려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적분하는 방법인데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좀 쉽게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이 그냥 x로 깔끔하게 탁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여기도 x 플러스 1 대입해야 되고 모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x만 남겠지. 근데 그렇게 했다는 말은 어떤 함수에 뭘 해준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준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준 거. 이렇게 쓴 거랑 값이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왜? 어차피 함수 그대로인데 그게 그냥 이동만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넓이도 당연히 이동만 한 거니까 같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딱 써주면 얘는 이제 하기 쉬워져. 얘는 x의 5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주면
0의 2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63번 문제. 함수 fx를 gx가 있는데 gx는 함수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대요. 근데 g0이 0이래. g0이 0이래. g0이 0이래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a에서 3a까지 gx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0에서 2a까지 fx는 x의 세제곱 이렇게 얘가 30이래요. 그때 a의 4제곱을 구해라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고. 깔끔하게 만들면 x에다 뭐 넣어야 돼? x 플러스 a를 넣어야 되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a만큼 다 땡겨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만큼 다 땡겨가면 0에서 2a까지 x 세제곱 플러스 b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인테그랄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빼기로 연결돼 있으니 합칠 수 있잖아. 그래서 합쳐주면 0에서 2a까지 b dx 이게 32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죠. 이건 뭐예요?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쭉 이렇게 x축 있으면 그러면 0에서부터 2a까지니까 이게 b 높이가 b인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그냥 2a, b 이렇게 담담하게 구해주면 될 것이고 이제 16a, 16이 a, b 이렇게 식 한 개 나왔고 그리고 또 이용하는 거 뭐 있어? 요걸 통해서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마이너스 b니까 이렇게 하면 a 세제곱은 b다. 여기다 b에다가 a 세제곱 넣어주면 a 4제곱이 16이구나. 뭐 거래? a 4제곱 거래. 그러면 그냥 16. 그 다음에 대칭이동 스킬인데 함수 fx가 똑같이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때 a, b 이렇게 잡을게. b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fx면 적분한다.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러링 한 거야. 거울 모드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 마이너스 b 여기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될까? 역시나 얘는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지. 그리고 그 길이 또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부터 작은 거부터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f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d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x x랑 같은 거야.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이건 뭐니까? 이거는 뭘 함수인데 얘가 뭐 한 거야? 미러링 한 거야. 거울 모드 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의 반대쪽 얘가 x y축 이쪽에 있었으면 얘는 y축은 여기 부분이 것이고 그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여기 1, 0 여기 마이너스 1, 0 이렇게 똑같이 y축에 대해서 탁 이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넓이 또한 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값은 갖고 보는 다른 두 수를 양 끝에 놓은 거야. 그런 다음에 fx, dx 이렇게 놓으면 얘를 정거장 한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0에서 1까지 f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니까 얘가 0에서 1까지 플러스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될 것이니 얘랑 같다. 그러면 둘이 합칠 수 있다. 합쳐보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 d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x축 y축 있으면 그러면 0에서 1까지 이거 0에서 1까지 이만큼이랑 또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이만큼이랑 더한 거잖아요. 결국에 이만큼이랑 더한 건데 얘를 이렇게 딱 거울 모드 해버리면 얘는 뭐야? 거울 모드 한 그 함수인 거지. 그 함수의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 거기에다가 뭐 한 거다? 요만큼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64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지금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fx 있고 뭐 f 마이너스 x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절대값은 같고 보는 다른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대칭 이동 스킬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는 이렇게 해주면 0에서 2까지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만 구하면 되는데 얘네는 못 구하겠네. 지금 fx에 이게 9의 x 제곱 마이너스 x래. 이 2만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2를 한번 없애봅시다. 어떻게 없애냐면 양변에다가 모든 실수 x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면 이거를 여기다 써주면 마이너스 x 그리고 2의 fx는 여긴
9x였는데 똑같이 9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3fx 3 마이너스 fx 3f 마이너스 x 이게 18x의 제곱이구나. 그럼 fx에다가 f 마이너스 x 한 것이 6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구해주면 바로 나오겠네. 0에서 2까지 16 이렇게. 다음 나오는 게 우함수 기함수인데, 그러니까 원점 대칭 함수랑 y축 대칭 함수예요. 대표적인 y축 대칭 함수는 y는 x제곱이 있겠죠. 이렇게 y는 x가 아니지, y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꼭 얘가 없어도 이렇게 대칭, 그러니까 y축에만 대칭이 되면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우함수가 그냥 y축 대칭 함수로 할게요. y축 대칭 함수는 그냥 y축에 대칭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얘 종류는 뭐가 있냐? x의 제곱도 있고, x의 4제곱도 있고, x의 6제곱도 있고, 이렇게 x의 짝수 제곱인 함수.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x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코사인 x. 그러니까 여기서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 오케이. 또 y는 절대값 x. 이거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x축 있고. 그러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 오케이. 그럼 얘는 이런 함수들이 어떤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결국에 이렇게 딱 y는 x 기본적인 거 딱 생각해 보면 a일 때랑 마이너스 a일 때랑 함수값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f 마이너스 x가 fx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있어. 접선 어때? 접선의 경우에는 여기는 반대로, 응? 여기랑 여기 반대로, 대신에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아. 절대값은 같고 보는 다르구나. 그래서 절대값은 같고 보는 다르구나. 프라임 이렇게. 이게 y축 대칭 함수. 또 다음은 원점 대칭 함수인데, 원점 대칭 함수는 말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인데, 그 점이 뭐란 얘기야? 원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y는 x의 세제곱이 있고, 뭐 y는 x의 5제곱도 되고, y는 x의 7제곱도 되고, 즉 y는 x의 뭐 홀수 제곱이 돼 있으면 걔는 전부 다 원점 대칭인 함수이다. 그리고 또 있어요. 코사인은 아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삼각 함수가 있는데, 그게 사인 함수랑 탄젠트 함수. 걔네들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를 가지고 한번 뽑아내 보면, 그 특징 함수가 어떤 식으로 방정식으로 해서 나오는지 한번 뽑아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3차의 실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접하면서 교체하듯이 이렇게 딱 될 것이고, 그때 여기를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fa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f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점이랑 이 점 또한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으니 아니 이 점이랑 이 점이 y는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 거리도 같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0이 나와야 돼. 부호가 다르거든. 그래서 fa랑 f-a랑 더하면 0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한 개를 보내버리면 f-a는 마이너스 fa구나. 이렇게. 이게 뭐에 대한 상식이란가? 원점 대칭 함수. 그럼 얘는 또 기울기 봅시다. 기울기 어때요? 여기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뭐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지금 미분 시간에 다 한 거니까 바로 어떻게 알아챌 수 있다? 일단 함수는 딱 정리를 해보면 함수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원점 대칭 함수구나. 그리고 또 원점 대칭 함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나 그냥 x나 미분계수는 똑같아진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우리 여기서 얘는 뭐예요? y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를 미분했더니 어떻게 됐어? 원점 대칭 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인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얘가 나온다는 거야. y축 대칭 함수가. 그런데 그러면 얘도 원점 대칭 함수를 미분했더니 y축 대칭인 함수가 나오고 그럼 그 y축 대칭인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하면 얘가 나와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y축 대칭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한 식이 원점 대칭 함수잖아. 그럼 그 적분해도 상수가 딱 나오거든. 상수가 나오더라도 그 상수 또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 상수 또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수랑 관계없이 x축이 어디 있는 거에 관계없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전부 다 y축 대칭 함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아니라 점대칭인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도함수를 가지고 적분할 때는 왜? 적분상수 c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얘가 원점인지 그 점이 얘를 적분하면 그 대칭이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건 알아. 근데 뭐 때문에 정확하게 x축 특정을 못하는 거냐면 적분상수 c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c 때문에 정확하게 원점이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y축 대칭인 함수가 나오는 건 맞는데 y축 대칭인 함수를 적분을 하면 항상 원점 대칭인 함수가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그대로 나타내 보면 결국에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야?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적분을 했어.
각분을 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딱 어디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때서야 원점 대칭함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우함수 기함수나 우함수 기함수, 그러니까 원점 대칭함수랑 원점 대칭함수. 우함수는 원점이 아니지. 우함수는 y축 대칭함수랑 원점 대칭함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 합성하거나 해도 그 값은 항상 y축 대칭함수거나 아니면 원점 대칭함수로 딱 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정해진다만 보고 즉석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대표값 x축 대칭함수의 대표는 뭐예요? x이제곱 x축 대칭 아니지 y축 대칭 함수의 대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의 대표는 누구야? 가장 제일 처음 말한 거 x 세제곱. 내가 제일 처음 말한 거 이거. 그래서 이 두 개가 각각 우함수, 기함수라 부르는 y축 대칭 함수랑 원점 대칭 함수의 대표가 돼서 그냥 얘네들 가지고 곱해보고 합성해보면 이게 어떤 함수로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봐도 나머지는 다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뭐가 돼? x의 5제곱이 되니까 이게 기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함수 곱하면 x의 4제곱 되니까 얘는 우함수 되고, 그리고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하면 x의 6제곱 되니까 이거 뭐야? 우함수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얘에다가 얘를 합성했어요. 그러면 x의 제곱에 세제곱이잖아. 이건 뭐야? x의 6제곱. 그러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 반대로 해볼까? 여기다가 얘를 합성하면 x의 세제곱에 이거는 x의 똑같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함수, 기함수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우함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보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 이 원점 대칭 함수를 아주 원점 대칭 함수랑 그리고 y축 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y축 대칭 함수 먼저. y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를 A 이렇게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는 이 넓이. 이렇게 말고 이만큼 마이너스 A까지. 그러면 이 넓이는 여기를 f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x d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얘는 y축 대칭인 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이만큼의 도형이랑 이 도형이랑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지금 여기가 a만큼 떨어지고 a만큼 떨어지고 같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이만큼이다 해서 그냥 어떻게 써도 되냐면 여기 0 이렇게 한 다음에 2배 해도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한 거랑 같구나. 이게 y축 대칭 함수일 때 갖는
스킬.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원점 대칭 함수야. 이렇게 돼 있어. 그때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있으면 결국에 이 점에 대해서 얘랑 얘는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겠죠. 두 점. 여기 이 점과 이 점.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길이도 같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점도 뭐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떨까? 넓이도 같겠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단 얘는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적분이 결국에 길이의 세분에서 촘촘하게 다 더한 거잖아. 근데 얘는 다 음수를 다 더한 거, 얘는 양수들을 다 더한 거니까 다 더하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하면 이만큼 다 더하면 0이 나오겠구나. 원점 대칭 함수에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를 하면 이게 얼마 나온다?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2에 1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우리 얘는 뭐 원점 대칭 함수도 아니고 아니면 y축 대칭 함수도 아니지만 우리 인테그랄 성질에 의해서 각각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응? 각각 다 따로따로 볼 수 있었다고. 그래서 다 따로따로 보면 얘는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얘는 원점 대칭. 얘는 y축. 얘는 원점. 얘는 y축.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기 절대값 갖고 보고할 때 원점 대칭 함수들은 전부 다 0이었잖아. 이만큼이나 이만큼 넓이가 같았고 부호가 달랐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써도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의 4제곱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뭔데? 그렇지, 이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해주면 아주 빠르게 드롭 구해줄 수도 있다. (165번) fx가 마이너스 x 돼요. 그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속 함수래. 그럼 연속 함수이면서 얘는 뭔데?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때 0에서 1까지 여기가 a래요. 또 0에서 2까지 그래서 2까지 이만큼이 b래. 그때 잘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여기가 a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만큼도 a란 얘기잖아. 응? 이만큼이 a면 당연히 y축 대칭이 남수니까 이만큼은 같겠죠. 그렇단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했다. 여기까지 이 길이들을 어떻게 했다? 다 세세하게 다 더했다. 이 넓이들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넓이들이, 그러니까 길이들이 길이를 적분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여기는
A, 여기는 B니까 이 넓이 더하기 넓이 A 더하기 B 이렇게. 아, 167번 문제. 원점을 지난 4차함수. fx가 있는데 4차함수래. 그리고 원점을 지난대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단 말이야. 또 모두 지나 y축 대칭 인 함수야. 근데 y축 대칭이란 말은 선대칭이잖아. 근데 왜 4차 함수 중에 선대칭이 된 함수가 몇 개 없어. 2개밖에 없을걸?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거. 여기가 선대칭이고 여기가 선대칭이었잖아. 그러면 극대값을 간대요. 나 조건에서. 극대값을 간다는 건 이건 일단 패스. 뭐? 이경인데 그런데 y축 대칭 여기가 y축이거든. 근데 여기서 극대값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극대값이죠. 그럼 이 형태가 아닌 거야? 그럼 양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럼 음수인가? 최고차항 중 음수? 그러면 뭐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 있겠죠. 이거 y축 되지. 그럼 얘도 여기가 y축, 여기가 얘는 이렇게 안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갈게. 그럼 여기가 y축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 극대값이잖아. 이건 여기 0인데 마이너스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여기서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 이렇게.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말은 이만큼 했을 때 이 길이나 이 길이랑 같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도 얼마란 얘기다? 2란 얘기구나. 여기도 2란 얘기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fx 구해서 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원점 지난다 했으니 원점 지난다 했으니 여기가 x축 이렇게 되겠네. 아 이렇게 완벽하게 그렸는데 도함수를 도함수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함수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란 말이야. 얘가 그냥 두 가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의심? 혹시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거 이용한 건가? 아니면 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그거 스킬 이용하는 건가? 딱 두 개 한번 생각해 볼 거지. 그러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까 그려보면 이렇게 0, 2, 마이너스 2 해서 최초의 계수 그냥 음수니까 얘도 이렇게 이게 f 프라임 x 될 것이고 변곡점 딱 여기 이런 느낌. 그런데 뭐 했어?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이었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볼로 올라오고 얘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형태. 그런데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같아. 그리고 또 여기랑도 같거든. 뭐 변곡점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변곡점이 뭐였는데 원 중심, 응? 중심
점은 점대칭인데 뭐는 3차함수는 근데 그 점의 중심 대칭의 중심점 거기가 변곡점. 그럴 때 얘는 무슨 함수예요? x y축 이렇게 있으면 y축이 있어 이렇게 y축 그렇게 돼 있으면 얘는 y축 대칭인 함수구나. 뭐가? 절대값 f 프라임 x가 절대값 f 프라임 x가 y축 대칭 함수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뭐야? x f 프라임 x 그리고 더하기 2 절대값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건 뭔데? 원점 대칭. 이거는 y축 대칭. 그러면 두 개 곱하면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 곱 혹은 합성은 항상 고정돼 있다니까. 그래서 뭐로 보자? 대표값. 여기는 대표가 뭐였는데? x 세제곱. 여기는 x의 제곱 이렇게 해서 둘이를 곱해보자. 그럼 뭐가 나온대? x의 5제곱. 아, 원점 대칭인 함수가 나오는구나. 원점 대칭인 함수인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나올 거야? 0이 나와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만 신경 써주면 된다. 2에서 dx 이렇게 절대값. 그러면 얘가 뭐였어요? y축 대칭. 그러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써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원래 f 프라임에서 0에서 2까지는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벗겨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뭔데? 4 있고 얘를 이렇게 딱 써주면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에서 2까지. 그러면 얘는 f2에다가 f가 EF가 아니지. f2에다가 f0을 뺀 거라 다름이 없구나. 아, 이렇게. f2가 얼마인데? 1, f0은 0. 그래서 답은 얼마? 4. 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뭐였어? 이게 결국에 여기 넓이인 거잖아. 만큼 넓이. 이 넓이가 이거였다고. 이거랑 이거 뺀 거. 이 차이였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도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0, 3 이렇게 있어. 그럼 원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가 만약에 넓이가 3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f 프라임 x, f x 이 3은 어떻게 나온 거야? 0에서 3까지 프라임 x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뭔데? f3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f3 여기가 f0이란 말이야. f3에서 f0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거야? 음수.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 적분했을 때 값. 이 넓이가 3이란 얘기는 얘는 지금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 넓이가 뜻하는 게 뭐냐? 도함수에서 넓이는 원래 함수의 높이 차이다. 오케이? 높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인 거야. 높이 차. 여기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아가지고 여기서 여기 빼면은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여기가 차이가 얼마나 얘기야. 넓이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런 느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f'x를 가지고 fx로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래서 68번 문제가 있는데 쟤를 fx로 그려보면 나 f'x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여기가 -1 4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f'x야. 그럼 fx를 한번 이 도함수를 가지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fx는 일단은 기울기가 0 기울기가 0인 지점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인 지점. 어떻게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서 1에서 -1과 1 사이에서는 다시 올라가다가 1에서 변곡점을 만나서 2에서 다시 0이 돼.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3에서 변곡점이 됐다. 4에서 다시 기울여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또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다. 이게 뭐야? 원함수 fx. 그런데 단점이 있어. 이 원함수를 그렸는데 우리 도함수를 통해서 부정적분 원래 함수를 구할 때 뭐가 반드시 생겼어요. 적분상수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적분상수가 생겼다는 의미는 결국에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잖아.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오케이?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정보가 한 개 더 주어지지 않는 이상 도대체 어디 점을 한 개 탁 찍었을 때 점을 탁 찍었을 때 얘의 x 위치는 알 수 있는데 y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 오케이? 그게 좀 흠이라면 흠. 그럼 이제 문제 또 쭉 풀어보면 이렇게 그려놨고 1번 fx는 열린 구간 -2에서 1에서 증가한다. 틀린 말이죠. 1에서 3에서 감소한다. 틀린 말이고 이거 보면 되잖아. 여기. 그리고 4, 5에서 증가한다. 4, 5에서 증가한다. 이게 맞지? 4, 5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2에서 극소이다. 2에서 극대네요. 그리고 3에서는 변곡점. 그러니까 뒤에도 아니네. 169번 f 프라임 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럴 때 fx를 한번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변곡점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게 fx가 될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원래는 몰랐어. 뭐를? x축, y축. x축이 어디 있는지. x축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데 알 수 있는 사실이 여기가 얼마야? 원래는 몰랐는데 원래는 y 값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었는데 딱 알려준 거야. 극대값이 뭐라고? 4라고. 극대값이 4.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이거 넓이를 알잖아. 어떻게? 이차함수랑 직선 630식 630식 그리고 얘가 결국에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면 fx는 뭐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 프라임 x잖아 이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의 수는 3 이렇게 8 여기가 8이네. 8이 아니지 4네. 여기가 4. 그렇단 말은 이 넓이가 4란 얘기는 이 넓이는 뭘 나타내는 거야? 원래 함수에서 함수값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가 얼마나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오지. 얘가 4란 얘기면 여기는 0이란 얘기구나. x축이 여기 있네. 다 찾았어. 극소값은 하고 물었으니 0. 70번 문제. fx가 fx-gx를 hx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때 f0은 g0이다. 이렇게 됐고 fx 이거 뭔데? 3차. 얘는 2차. 2차. 그러면 얘는 몇 차? 3차 함수. 그때 지금 도함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hx의 도함수를 h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지. 이게 뭔데?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얘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얘는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돼. 2차 함수인데 이런 느낌인 거야. 최고차의 수 양수인. 최고차의 수가 양수잖아. 얘도 최고차의 수 양수겠지. 똑같지. 그때 여기가 0이고 얘네 둘이 같아지는.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게 뭐야? h 프라임 x. 그러면 이제 hx를 도함수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양수면 이렇게 탁 대다가 0에서 변곡점 갖고 0이 아니지 1에서 변곡점 갖고 이렇게 이게 hx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게 뭐야? x축이 어디인지 몰라. 즉 y 정보들을 정확하게 탁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원래 함수에 도함수를 가지고 추론할 때 그때는 정보가 한 개 더 있어야 돼. 뭐 알고 있어요? f0이랑 g0이랑 같다. 그래서 h0이 그럼 얼마? h0이 얘네 둘이 같다는 말은 빼면은 0이 나온다. h0이 0이구나. 여기 어딘데? 여기가 0이구나.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이렇게 hx를 구할 수 있고. 그때 1번 hx는 0에서 2에서 감소한다. 맞는 말이지. 니은 2에서
극소값 맞지? 0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죠. 틀린 말. 자, 71번 문제. f 프라임 x가 있어. f 프라임 x 한번 그려보자. f 프라임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딱 이런 느낌. 그때 우리 도함수랑 원래함수랑 있을 때 도함수가 미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원래함수가 미분 불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원래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결국에 도함수의 모든 값들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도함수의 모든 함수값들이 함수값들이 결국에 그 함수값들은 전부 다 극한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함수처럼 구하고 있으니 함수값 구하듯이 구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유도된 함수에 연속만 되기만 뭐만 연속 물론 불연속이어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연속이 되면 무조건 함수값들이 도함수에서의 그 미분 계수들이 전부 다 존재할 거니까 원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거야. 미분이 가능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인 거지. 없어. 이래서 그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 따로 보고 이때 따로 보고 이때 따로 보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볼게요.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었다가 어떻게? 점점 줄어들어. 1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 뭐 여기 그려볼까? 1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기울기가 반대구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커지는. 아이 정말. 이렇다가 커지는 이런 느낌. 여기서는 기울기 1이지.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또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fx야. 이게 f 프라임 x고. 그런데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란 말이 들어간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딱 붙고 여기가 여기랑 딱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그냥 당겨서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미분 불가능하잖아. 딱 그런 느낌인 거지. 대신에 아쉬운 점 뭐야? x축이 어딘지는 몰라.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는데 몰라. 자, 기억.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극소 같죠?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결국에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 아니야. 이건 뭐야? 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도 아니야. 그냥 점 대칭. 이제 나왔어. f0이 0이면 이제 뭐에 대한 정보? x축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y 값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0일 때 여기가 0이면 이렇게
여기가 x축이면 f1은 1보다 0보다 크겠느냐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어때요? 크잖아. 그럼 뒤가 또 맞나? 아, 72번 문제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욕구 딱 두 가지. 뭐야? 상수랑 변수로 돼 있는데 얘는 뭐예요? 일단은 x에 관한 식인 건 확실하지. 그러면 여기서 뭘 느껴야 돼?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x fx. 오케이. 또 뭘 느낄 수 있어? 대입해보자. g-1이 0이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서 g'x가 뭔지 나와. fx가 뭔지 나왔거든. 1-x x-1 이렇게. 그럼 g'x를 한번 그려보면 얘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있으면 조금만 밑으로 가서 이래서 0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겼고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1에서 2까지 요렇게 생겼구나. 함수가 요렇게. 이게 뭐야? g'x 자, g'x가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뭐야? 왜 프라임 왜 붙인 거야? g'x가 이렇게 생긴 거야. gx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또 g'x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끊겨 있잖아. g'x가 끊겨 있다고 해서 gx가 끊겨 있는 거 아니야. 얘는 gx는 그냥 미분 가능하기만 미분 가능 뭐라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고. 왜? g'x의 모든 값들이 어때요? 다 존재하거든. 전부 다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다. 일단은 여기는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증가 이 됐다가 다시 증가 그리고 여기 변곡점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 폭이 감소 이렇게 탁 감소 여기 0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기억 이게 gx 이렇게 생겼구나. 1에서 2에서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뭐 미분 가능하다는 무조건 맞는 말이고. gx를 k는 k 그러니까 k랑 만나는 그게 3개가 되는 거 존재 안 하네. 그리고 또 지금 얘 아쉬운 점 뭐야?
x축이 어디인지 몰라요.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얘를 가지고 얘야 대입의 욕구, 대입의 욕구를 가지고 알아낸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x축이 어디 있는지, x축의 위치를 특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x축 뭐 대충 이렇게 그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네. 웬 마이너스 이렇게 x축 gx 완벽하게 그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백지성.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 a, b, c 이렇게 돼 있고 a, b가 3, a, c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도 얼마? 3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에 여기랑 같다는 말은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여기랑 같다는 말은 뭐야? 여기가 변곡점이야. 아, 여기가 변곡점이야. 변곡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면 부정적분은 여기는 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고 0 됐다가 변곡점까지 탁 하고 여기서 다시 기울기 추세가 줄어들고 여기서 다시 0이 됐다가 또 어떻게 감소하고 변곡점 지나서 다시 약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fx 라지 fx 여기는 fx고 그걸 부정적. 그런데 부정적분이잖아. 뭐가 없어? x축이 어딘지 몰라. x축 where is x축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몰라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지금 내가 좀 잘못 그렸어. 여기가 3이잖아요. 여기 이 3의 의미가 뭐였어? 3의 의미. 도함수, 원함수고 도함수를 치면 도함수에서 넓이는 원함수, 원래 함수에서의 길이의 차, 높이의 차, 길이의 차, 함수값의 차, 함수값의 차.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이 차이가 얼마나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도 얼마란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3이란 얘기지. 잘못 그렸어요. 약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3이 되는 이런 느낌. 이렇게 밖으로 빼서 그냥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때 기억. FB 어디인데? 여기. 얘가 FB. FB는 FA가 어딘데? 얘가 FA. FB는 FA 더하기 3이냐? 맞는 말이죠. 구했잖아. 요걸로. 이 넓이들로. 오케이? 두 번째, fx. 라지 fx는 C에서 극소이다. 맞는 말이지. C에서 극소이다. 디귿. FA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3이랑 0. 그럼 이거 먼저 보면 얘는 뭐야? FA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 거야? X축이 여기. FA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 두 번째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탁 넘겨보는 거야. 그럼 뭐야 얘는?
FA 플러스 3이 X축 위에 있다. 아,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때 서로 내식은 하나, 둘, 셋, 네 개 가진다. 맞죠? 이거 보여주면 되고.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우리 사참수 그때 미분할 때 했었는데 사참수 이렇게 정상적인 사참수가 이거 있었고 또 이거 있었고 또 이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세 개, 극대값 가지고 극소값 모두 다 가지네. 얘네들이 도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었고 여기가 변곡점이었고 얘는 이렇게 생겼었고 변곡점 여기였고 얘는 이렇게 탁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변곡점 어디였다고? 딱 여기였다고. 딱 여기가 변곡점. 얘네들과 다르게 얘는 변곡점이 딱 여기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랑 같고 또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3참수는 대칭이니까 점대칭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대칭. 그래서 이 넓이 또한 대칭.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고 이 3참수에서 그래서 이 4참수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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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 해야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들이 같을 때는 같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나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